저는 그 동대문구 임은동에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를 운영하는 임은모아 대표 조진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기동에서 회기동 사람들이라는 청년단체 운영하고 있는 김윤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동대문구라는 지역이 사실은 다른 자치구들도 몇몇 군데 그런 데는 있지만 대학이 3군데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쪽에서 지역 활동이나 마을 활동들을 좀 하면서 느꼈던 점은 세개 대학이 많이 인접해 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개의 대학들이 청년들이 좀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나 아니면 외국어대학 그리고 한예종 거리상으로 15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 마을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임은동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 공간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모아보자라고 해서 임은모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쁜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회기동 사람들이 만들어진 게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처음에 이제 4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혁신활동가 이렇게 해서 4명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딱 지역에서 뭘 해볼까라고 고민하던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한번 해보자라고 만들어졌고요. 근데 회기동 사람들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약간 장난스럽게 처음에 출발은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단체명 모이면 뭘로 해볼까? 여기 회기동이니까 우리 그냥 회기동 사람들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입에 착착 붙으면서 그럼 우리 회기동 사람들로 해보자고 해서 이제 이름이 탄생하게 됐고요. 저희도 이제 단체가 처음 그 팀이 시작할 때에는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의 사비를 걷어서 응원 메시지나 저희가 친구들이 본인들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어떤 시험 준비들 때문에 매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저희도 접할 수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본인의 친구, 본인의 지인들의 사연들을 받아서 저희가 집밥을 배달해주는 프로젝트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응원 메시지를 신청해 주신 분, 그런 분의 영상 메시지랑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 자리에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서프라이즈처럼 이렇게 드리고 그 영상 메시지를 드린 다음 식사를 따뜻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와중에 이제 그 가게들을 좀 섭외하고 상인분들을 좀 만나고 지역을 이제 좀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했던 임은동에 좀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시면서 느끼셨지는 모르겠지만 큰 대로를 걸어서 저희가 줄 얘기하시는 그 통학로라고 얘기하는 큰 거리들 있죠. 거기는 늘 다니다 보니까 사실 변화를 느끼긴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쪽으로, 골목 안쪽으로 한 50m? 많게는 길 100m 정도만 들어가면 사실 거기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까지 많이 들어갈 경험들이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가게를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접한 이슈가 재개발 이슈였습니다. 임은동에서 재개발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 일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어떤 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팀원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응원 도시락을 하면서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뭔가 논의를 해보고 이걸 좀 공유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각자 어떤 것들을 잃어가고 또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나 그런 마을의 모습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거창한 어떤 예술 사진이라든가 이
뭔가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진보다는 우리가 늘 다니는 골목 자체의 어떤 모습들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찍어보자라고 해서 한 6, 7개월, 8개월 이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아카이빙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얻은 어떤 기록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들로는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취지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유할까에 대한 문제를 또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다른 청년 작가분들과 연대도 하고 지역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과 공유 공간이나 유휴 공간들을 좀 섭외하고 같이 연대를 하면서 저희가 모았던 자료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주하시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잠깐 이제 떠나시게 됐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 다시 새 곳으로 장만하자라고 하시는 생각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거의 다 버리고 가시는 상황들이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또 물건들을 바꾸시다 보니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나왔는데, 그 생활 쓰레기들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좀 생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재미있게도 연애 편지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예전에 받았던 어떤 상장들, 그리고 그림 같은 것들, 그리고 예전에 이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지 같은 것들도 막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으로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라지는 것들에서 어떤 생각들을 좀 가져보면 좋을까 라는 생각들로 쓰레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 버려지는 물건들이나 쓰레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재배치를 하면서 전시회를 한번 1차 하게 됐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분들과 전시회를 통한 어떤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눴고, 그 뒤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카이빙 활동들, 저희가 사진도 찍었지만 전체 지역을 한번 이렇게 떠서 저희가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좋겠다, 드론 매핑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운 좋게 그런 공모 사업들을 받게 돼서 드론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 팀들과 또 연대를 해서 이문동 재개발 지역 전체 지역을 매핑을 해서 저희가 저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던 아까 사진 자료들, 그리고 이제는 사라지는 어떤 골목들의 이름이 있죠. 아파트가 되면 전체 지역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무슨 로, 몇 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소 번호판 같은 것들도 저희가 수집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주하시는 분들, 주민분들이나 가게분들을 만나고 얘기도 좀 들으면서 어디로 이주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들으면서 그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소위 기증하신 물건들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버릴 어떤 생활 물건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2차 저희가 아카이빙 전시회를 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처음 만들 때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를 좀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자라는 목적으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까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축제 해보자. 근데 골목 축제를 소소하게 우리끼리 해보자. 그리고 축제가 끝난 뒤에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2회에 2번씩 축제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그 축제를 한 길이 이제 경희대로 사길이라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선정한 이유가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쪽이 그 대형 이제 뭐 원룸도 생기고 그 공간의 변화도 있으면서 통학로로도 이제 발달하면서 중고생부터 다 이용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중심으로 어떤 골목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출발을 해서 한 5년 정도 계속 매년 2회씩 축제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했던 활동의 핵심은 축제만을 보자면 축제 끝난 뒤가 저희한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막 재밌고 막 활동들을 하는데 이제 딱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제 도움 주신 분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갈까라는 걸 핵심으로 해서 이제 축제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축제하면서 이제 부가적인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 회기동 사람들의 회원들이 각자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지역 공동체 회복하는 활동, 상권 활성화 도와드리는 활동, 그다음에 청년 단체니까 이제 청년 활동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걸로 나눠지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했던 활동이 골목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그 골목 공동체를 만드는 관계를 만드는 거 외에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골목을 실제 바꿔보자라는 작업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 경희대에 조금 도움을 좀 받은 건 있습니다. 경희대 우연치 않게 이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라는 그 사업단의 파트너로 저희 단체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희대로 사길이라는 그 골목을 좀 바꾸는 작업들을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 매거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저희랑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공유하고 확산시켜 가면서 좀 사회적 자본을 좀 늘려가 보자라는 그런 맥락을 시작했고요. 사실은 좀 저희들이 재밌어서 한 것도 있었어요. 저희들끼리의 관계도 좀 중요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매거진을 통해서 이제 지역을 좀 더 알리고 그 매거진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것들로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거진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3호랑 4호를 좀 동시에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골목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다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저희들 스스로 좀 하게 돼서 사실은 2019년에 축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상반기 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상인분들한테도 얘기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축제가 상인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청년들이랑 같이 한다는 의미성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어서 유지를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이 기획 단계에서 같이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한 5년 동안에 시도를 계속했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소진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축제로 변모하는 것 같아서 좀 방식을 바꿔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민분들하고 의논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렇게 선언을 딱 하고 나서 기회가 좀 많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기존의 축제는 저희들끼리 기획을 했다면 이제 그 주민자치회가 좀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문화재단 쪽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이제 우연치 않게 그렇게 저희 축제가 좀 알려지면서 지역분들하고 같이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9년도 하반기에 번복을 저희가 합니다. 축제하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안했던 그 주민분들이랑 다 협력해서 하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청년들,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초등학교 어머니회,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들,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다 모여서 정말로 지역 축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축제가 다시 되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 만나면서 이제 진짜 축제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들을 좀 만들어낸 게 있었고 그때 골목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다들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축제를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만났을 때 그때 계기 오히려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좀 고민했던 그 순간에 찾아온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결국에는 좀 골목을 좀 다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좀 무형적인 것들을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관계라는 신뢰라는 어떤 사회적 자본을 계속해서 좀 쫓았던 것 같아서 사실은 그걸 남겨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예전에 그 마을이라는 개념 아니면 동네라는 개념, 도시라는 개념에서는 실제로 서로 좀 믿고 또 아이도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집에 누가 비면은 거기 가서 진짜 빨래도 걷어주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과연 도시에서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불가는 아니네요. 한 20년 전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는 도시라고 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망을 다시 한번 남겨보는 게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었고요. 그게 회기동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활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바뀌고 재생이 일어나고 재개방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이웃과의 어떤 신뢰망을 어떻게 해서 계속 남겨볼 거냐 그리고 그 신뢰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지역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목표고 남기고 싶은 것이죠. 저희가 어쨌든 아카이브 하는 과정 중에 저희 팀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지우개 지우듯이 싹 지우고 새로운 어떤 공간들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죠. 기존의 그 마을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관계성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붕괴되고 훼손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활동했던 것들의 얘기를 드리면서 잠깐 드렸지만 생활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같이 공유하려고 했던 것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마을의 기반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공동체 회복, 그것을 좀 지키는 방식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좀 저희가 좀 지키고 남기려고 했던 것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2018년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동대문구에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계속 교류도 하면서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볼까. 사실은 그렇게 공유하는 것만 하더라도 지역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진짜 커먼즈라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저희 둘이 찾아다녔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그래서 사실 개인 활동가도 있었고요. 뭐 어떤 단체도 만나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커먼즈인 동대문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좀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네트워크 형태인데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개인도 있고 뭐 단체, 정식 단체, 법인처럼 단체를 운영하시는 팀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그 상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청년 단체를 청년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 서점 내지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재생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형식의 본인 친구들과 같이 이게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참여하고 활동하려고 하는 대학생들도 개별적인 활동 대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역에서 뭐 다른 여성 운동이라든가 인권 운동 같은 형식들로 마을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준은 좀 저희가 찾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찾아가진 않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동대문구 지역에 또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상 많지는 않았고요. 일단 공공성이라는 거를 좀 기준으로 좀 삼았던 것 같아요. 공공성을 가지는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뭐 카페라고 하더라도 카페 사장님이 진짜로 공간을 공유해 주시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건이라는 이제 카페가 지금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런 카페들처럼 지역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활동가지만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또 다른 활동으로 이런 가치에 지향되는 활동들을 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좀 위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도 한계는 좀 있어서 지금도 계속 찾아가는 중이긴 합니다. 노건은 그 회기동에서 27년간 운영됐던 전통차 집이었어요. 전통차 집. 근데 그 진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주민 부부분이 계속해서 생산도 하시고 직접 청 담그셔서 판매했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회기동하고 경희대를 다녔던 분들한테는 아주 그 추억의 장소였거든요. 2016년에 노건이 이제 그 폐점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몇몇의 이제 학생들이 노건을 한번 되살려 보자라고 해서 도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에 노건이 폐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폐점을 하고 나서 공간이 계속 비어 있었는데 이제 그 공간을 좀 되살려 보자라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희대가 이제 지역의 어떤 활동을 시작할 무렵이어서 학생들하고 그때 그 관여했던 청년들하고 경희대 쪽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요. 그 노건을 그럼 되살려 보자라 그래서 그 각각의 전공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노건 리마인드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뭐 인테리어하는 전공, 그 다음에 조리하는 전공, 경영 전공, 그 다음에가 이제 자율 전공이라서 저희 이제 또 다른 전공들이 있는데요. 그 전공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노건을 실제로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 학과는 그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조리학과는 메뉴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 노건 사장님한테 그 노건의 이름을 계속 쓰겠다는 것들 허락을 받아서 그 노건을 부활시키는 프로젝트가 그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0명 정도의 그 학생들하고 청년 그룹, 저희 회계동 사람들이나 이런 청년 그룹 몇 명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1년 정도의 이제 시작 과정을 거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다시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18년도에 9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기에 그때 만들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남은 친구도 있고 뭐 군대 간 친구들도 있어서 다시 새롭게 운영제를 구축한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노건의 운영 방식은 그 일종의 협동조합하고 유사한 방식이긴 한데 그 운영진에서 회의를 통해서 운영 방식을 다 결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투입되는 임차료라든지 최소한의 비용을 뺀 나머지는 계속해서 적립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진들이 그 적립된 비용을 가지고 사회활동들을 계속하는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 대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단체들이 이제 공간을 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세요. 그쪽에서 이제 공간 무료로 대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콜라보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운영상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운영진들이 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